그럼 제가 스리랑카 무너지면서 아, 스리랑카 같은 국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내년 돼서는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돼서 중국과 1대1로 계약이 들어갔던 국가들은 더 위험하다. 오늘은 좀 강달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죠? 배웠던 거 좀 복습 겸 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영화 사냥의 시간을 보신 분, 사냥의 시간. 저도 요 기사 보면서 영화는 아직 안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고 또 뭔지 말씀을 드리려면 줄거리는 또 알아야 되니까. 사냥의 시간 보신 분 봤어요. 뭐 주인공이 이렇게 5명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만 딱 모여놨네요. 어떻게 신기한 게. 사냥꾼들 얘기인가요? 하시는데, 사냥의 시간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대로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재훈이라고 이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감옥에 갇혔어. 3년간 감옥에 갇혔는데 3년 동안 한국에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3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뭐 헬조선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1997년도 외환금융위기 때문에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을 했었죠.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두 번째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기간이 3년 동안이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내가 지갑에 들은 신사임당을 갖고 편의점을 갔는데 쓸 수가 없어.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됐어. 내 지갑에 있는 돈 가치가 똥값이 돼버렸어. 그래서 편의점 가서 뭐 스팸도 사고 맥주도 한잔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바꿔주지를 않아. 편의점에서 뭐라 그래요? 저희는 달러만 받습니다. 달러 아니면 안 받습니다. 김미더 달러, 알러브 달러. 그 영어가 짧아서 쓸 수 있는 거 없어. 김미더 달러, 알러브 달러. 베트남 영어는 아닙니다. 발음이 좀 이렇게 베트남스럽다 해서 베트남 딱 그 영어로 하시면 안 돼요. 미국식 북미 발음. 김미더 달러. 그래서 지금 달러만 받는 거야. 그리고 도박장이나 이런 데서 통용되는 화폐가 달러죠. 달러입니다. 그래서 뭐 그 나머지 내용들은 뭐 의미 없어요. 어떻게 되든 뭐 이재훈이 뭐 누구랑 싸우든 뭐 이렇게 뭐 돈을 빌렸든 의미 없는데, 한 나라가 이렇게 한 나라의 화폐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이런 사건을 다룬 영화가 사냥의 시간 요겁니다. 나중에 우리 뭐 주말이나 넷플릭스에 하나요 혹시? 한번 보세요. 어떤 영화인지. 자, 근데 이게 영화 속에서 가능한 일이란 거 아니죠. 이미 우리는 이번 연도 터키 이미 겪었죠. 리라와 가치가 폭락을 해버렸어. 지금 우리 박하니님 보고 계시나 모르겠네. 아르헨티나 특파원. 아르헨티나도 어땠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르헨티나 은행에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 은행에 1억을 넣으면 연이자가 얼마예요? 반올림해서 1억 5천. 1년 이자가 5천. 근데 뭐 4천, 5천 맞죠? 근데 의미가 없어. 왜? 5천만 원 이자를 받아도 내 그 아르헨티나 이제 그 돈 가치가,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져. 막 와 높다 막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높은 게 아닙니다. 50% 받는데 60%가 깎여. 화폐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그리고 터키 리라와 어떻게 됐죠? 폭락을 했죠. 터키 리라와가 가치가 폭락하면서 주변에 있는 뭐 이탈리아, 뭐 그리스, 막 이런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터키로 들어가서 뭐를 사요? 터키 부동산을 사고, 주택을 사고, 터키 주식을 사고, 또 명품을 사고. 왜? 리라화로 그 매겨지니까 300만 원짜리 그 루이비통 가방이 막 150, 180 이래버려. 명품 사재기 막 들어가. 주택, 아파트 나온 거 막 다 사러 가고. 이번 연도 5월달인가요? 제가 유튜브 방송만 아니면 터키 가고 싶다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터키도 현재 리라 안 받고 유로만 받는다네요. 저렇게 되는 겁니다. 사냥의 시간 여기 원화 안 받고 편의점에서 달러만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KBS 그 이제 보도 그 자료 나왔던 건데,
레바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야. 레바논. 그래도 중동에서 레바논 강자죠. 축구 잘합니다. 얘네 또 원정 가면 굉장히 힘든데 레바논에서 파운드가 95%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뒤집어지죠. 예금주들 공격과 강도의 은행이 휴업.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금 내가 레바논에 살고 있어. 근데 지갑에 10만원짜리 지폐를 넣어놨는데 10만원짜리 지폐가 얼마가 됐어요? 95%가 폭락을 했어. 5천원이 됐어. 5천원이 10만원짜리 지폐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은행에 1억을 넣어놨는데 500만원이 됐어. 남일 같죠? 자, 우리가 참 단순해. 우리 지금 코인리시 가족분들이 이제 뭐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은행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건데, 자 보세요. 내가 국민은행에 1억이라는 예금, 그 돈을 예금을 했어. 그거 지금 얼마일까? 얼마일까? 올해 초랑 그 지금 9월 21일 딱 기준해서 올해 1월 1일이랑 9월 20일 기준해서 환율 계산하면 내가 현금을 그냥 갖고 있고 은행에 넣어놨다 해서 1억이라는 숫자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 내가 원화 가치를 잃지 않았구나. 하락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려고 계신 겁니다. 뭔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개수만 생각하고 계신 거야, 지금. 나 국민은행 1억 있지? 그냥 그대로 좋아해. 근데 8,000원에 먹었던 뼈다귀 해장국이 10,000원으로 올랐어. 오르고. 화폐, 우리 원화 빼고 나머지 화폐들, 달러 빼고 뭐 다 떨어졌죠. 달러는 올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율이 지금 1,400원 거의 가까이 육박하죠. 우리가 연초에 아마 1,200원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환율 200원만큼 내 거 은행에 있는 돈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내가 은행에 딱 지금 앱 열어가지고 은행 다 가서 1억 그대로 있습니까? 아, 1억 있네요. 1억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내 화폐 가치가 그대로 똑같다는 게 아니고 똑같이 1억이 있는데 가치는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 마이너스 금리일 때 은행에 예금하고 넣으면은 말짱 깡이다. 어차피 물가는 오르는데 은행에서 이자 뭐 1% 2% 주면 뭐하냐. 물가 올라가는 게 1% 2% 넘는데.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레바논도 95% 가치가 폭락을 했어. 얘네 화폐가. 데모하고 있죠.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사람들도 은행이 있을 겁니다. 은행에다 돈을 맡겨놨는데 은행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레바논 은행에다가 1억을 맡겼어. 근데 지금 당장 5천만 원을 찾을 겁니다. 찾고 싶습니다 했는데 못 찾아. 못 찾아. 왜? 지금 막 95% 떨어지고 계속 은행에 넣어놓으니까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 뭐 10% 20% 떨어지는 몰랐다가 80% 90% 떨어지니까 너도 막 돈 다 찾겠대. 은행에서.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뱅크론. 한날 한시에 은행에 가서 내 돈 찾겠습니다. 당연히 은행 갖고 있는 돈 없습니다. 줄 수 있는 돈 없어. 자, 요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내 돈 맡겨놓고 은행에다가 돈을 왜 못 찾냐? 데모하고 막 은행 쳐들어가가지고 막 부시고 법원문 뚫고 난입하고 은행 강도 발생하고 내가 내 돈 갖고 못 써? 그렇게 되는 겁니다. 레바논 일이 남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도 지금 레바논처럼 10% 20%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환율이 미친듯이 뛰었죠. 그 뜻은 뭐예요? 지금 나라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 1시간마다 뭐라 그랬죠? 환율 보고해라. 계속해서 보고하고 환율에 그렇게까지 지금 신경을 쓰고 막 뭐 그 미국이랑 통화 스와프를 하니 마니 달러를 팔아서 외환 환율 방어를 하니 마니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대로 손 놓고 있으면 이렇게 가거든. 물론 한국은 이제 펀더멘탈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이렇게까지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방어를 안 하면 이렇게 가니까. 지금 우리 코인이쇼 방송 보시는 분들 원화 갖고 있죠. 지갑에 있는 그 신사임당. 이번 연도 1월달 갖고 있었던 신사임당이랑 지금 신사임당 보고 계신 신사임당이랑 가치가 다릅니다. 떨어졌어요. 이해되셨나요? 똑같은 5만원짜리 한 장 갖고 있어도 가치가 떨어졌어. 5만원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야. 더 적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95% 폭락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뛰쳐나와. 그때 돼서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이슈가 요거, 내 재산은 은행도 믿으면 안 된다. 국내 거래소도 믿으면 안 된다. 이것저것 해외 거래소도 믿으면 안 된다. 항상 말씀드렸던 게 콜드 월렛, 디센트 월렛, 거기에다 내가 비트코인 담아놓고 내 재산 내가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4인 가족이면 아빠, 엄마, 아들, 딸 한 개씩 다 갖고 지네들끼리 다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레바논, 터키, 러시아, 우크라이나 A팀 기계에서 돈을 못 뽑아. 자, 베네수엘라 국외 탈출과 이민 급증은 미국 제재 탓. 니콜라스 마두라였나? 하여튼 이름이 특이하죠. 대통령이 막 지금 난리치고 있어. 니콜라스 마두로. 이런 식으로 미국 때문에 지금 우리 힘들다. 베네수엘라 물가 미친듯이 급증했죠.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2019년도에 공식 발표를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였을까? 물가 상승률이 9,585%. 9,500%. 2018년도는 몇 프로였을까? 물가 상승이 13만 프로. 베네수엘라에서 2019년도에 1월 1일 날 빵값이 내가 1,000원, 그 빵 하나에 1,000원이었어. 가격이. 연말에 슈퍼에 가서 빵을 사려고 봤더니 빵 하나의 가격이 얼마가 돼 있어요? 96,800원. 1,000원짜리 빵이. 쉽게 말해서 1,000원 갖고 연초에 슈퍼에 가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 갖고 빵 하나 사 먹었으면은 연말 되니까 연말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해가지고 뭐 빵 하나 사 먹자 했는데 빵 하나에 98,000원, 96,000원. 그게 베네수엘라입니다. 당연히 베네수엘라 공식 통화 볼리바르 어떻게 돼요? 사용 안 되지. 못하지. 누가 써? 시장에는 달러가 유통이 됐는데 지난해 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당연히 어떻게 돼요? 미국 달러 공식 사용을 허용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달러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자면 지금 보고 계신 게 화폐죠. 이게 얼마일까? 이 종이 한 장에 100조 달러입니다. 100조 달러. 이 종이 한 장에. 얘네가 어디냐면 짐바브웨이라고 뭐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1990년도에 선진국들이 얘네들 짐바브웨이 못 사는 국가니까 좀 떨어지는 국가니까 원조를 해줬었는데 중단을 해버렸어. 힘드니까 선진국 얘네들도 원조하던 거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렇게 되면서 외화가 부족했겠죠. 외화가 부족하니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미친듯이 찍어. 미친듯이. 근데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무가베라고 이분이 37년간 독재자로 군림을 했습니다. 짐바브웨이에서. 정치 깡패죠. 군인이 딱 대통령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정부패는 그냥 기본이고 경제정책을 알았을까? 모르니까 지폐 하나에 그냥 100조 달러야. 100조 달러.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2008년도 8월 달에 짐바브웨이 정부가 화폐 개혁을 했죠. 그래서 1, 5, 10, 20, 100, 500, 1000달러 화폐 7종을 발행합니다. 근데 그해 12월 달에 화폐를 2개를 더 발행을 해요. 왜? 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돼. 100억 달러 지폐 한 장, 그리고 2005년도 1월 달 100조 달러 지폐, 지금 보고 계시는 거. 100억 달러, 짐바브웨이에서 찍어낸 100억 달러 지폐 3장으로 살 수 있는 거 뭐 있었을까? 계란 3개. 100억 달러 지폐로 계란 3개. 인플레이션 어떻게 됐을까? 인플레이션 못 잡았죠. 2009년 4월 달에 결국 미국 달러화를 공식 결제의 수단으로 채택을 합니다. 지금 짐바브웨이, 베네수엘라, 레바논, 그리고 아르헨티나까지 우리 한국보다 힘들고 못 사는 국가니까 남 일이지. 남의 일이지. 우리는 안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불과 우리가 지금 막 잘 살고 그런 것도 있지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30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2022니까 25년도인가요? 25년 전만 하더라도 나라가 막 금모으기 운동하고 뭐가 힘들고 미국한테 뭐가 넘어가니 뭐니 진짜 힘들었어. 외환금융 위기 터져서 97년도.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그때 상황이 미리 코인 이슈 같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이제 빠꾸미 분들은
뭐라 그럴까, 좀 강남에 돈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미 달러로 다 바꿔놨어. 바꿔놓고 어떻게 돼요? 원달러 환율이 막 1900원, 1950원, 막 2000원 가까이 뛰니까 내가 사고 싶었던 강남의 건물 가격이 100억이었는데 막 50억이야. 달러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100억짜리를 50억에 사고. 그렇게 된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IMF 1997년도 금융위기, 우리 아버님들, 뭐 자영업자분들 다 무너지고 진짜 고통스럽고 막 그 숨진 분들도 많고 진짜 끔찍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그런 역사적인 날인데, 일부 공부를 통해서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역사적인 부의 대이동을 경험을 하시게 된 겁니다. 경험하시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대비를 하셨을까? 똑같아. 코인이시 영상 보시고 어떻게 해요? 내 자산은 내가 관리하고, 홀드월렛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비트코인 담아놓고, 언제든지 한국, 북한이랑 어떻게 돼요? 전쟁 터지면 안 되겠지. 무조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몰라. 어디서 어떻게 대만이랑 중국이랑 싸웠는데 불똥이 튈 수도 있는 거고, 내일 당장 내가 맡겨놓은 은행에 있는 돈들 안전한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국내 거래소 뭐 안전하고 뭐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죠. 해외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끔 분배를 해놓는 게 맞습니다. 분산, 투자도 분산, 보관도 분산.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게 콜드 월렛. 콜드 월렛. 지금 시대에 누굴 믿어? 누굴 믿어? 나를 믿어야지.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레바논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 뜻일까? 왜 레바논에서는 비트코인이 급증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레바논 사람인데 은행에 돈을 맡겨놨더니 95%가 폭락했어. 내 돈이. 그러면 안 되겠다. 야, 달러로 바꿔야겠다. 근데 달러?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바꿔줄까? 안 바꿔주죠. 안 바꿔줍니다. 당장 ATM 기계에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못 뽑아. 못 뽑아.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내 화폐 가치를 지킬 수 있겠죠. 지금 레바논에서는 비트코인이 50% 더 비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700이죠. 50% 더 비싸니까 뭐 한 1350, 1400. 지금 레바논에서는 3000, 뭐 한 3000, 한 4200 정도. 그냥 대충 그렇게 거래가 된다고 해요. 50% 더 비싸다고 합니다. 물론 환율이라는 것도 다 따져봐야겠지만 또 태클 걸지 말고.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합니다. 우리 터키 프리미엄, 이번 연도 비트코인이 터키에서 1억씩 했습니다. 레저 나노 X나 뭐 디센트 월렛, 이렇게 콜드 월렛에 담아놓고 1억씩 팔렸다 그래요. 작년에 중국에서도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비싸게 팔렸고.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P2P 거래가 막 급증하고 막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어떤 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데킬라 효과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달러 인덱스 100이 넘어가면 무조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쓰러진다, 다친다. 미국이 대신 다쳐야 될 걸 대신 다른 나라들이 다친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기억하시는 분? 리버스 스피로버. 역시 우리 정하느님 우등생이야. 이게 정하느님 멤버십 톡방에 우리 키즈대에 참석하셨나요? 제 멤버십 톡방에 키즈대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화목토. 우리 운영진 분들이 머리 싸매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거기도 당첨되면 코인까지 드려. 키즈대 공부하신 분들이랑 안 하신 분들은 대답하는 게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자, 리버스 스피로버. 지금 미국에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뭐 양털 깎기, 뭐 데킬라 효과, 뭐 바트 효과, 효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금리를 높임에 따라서 달러가 미국으로 모이고, 그리고 반대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높아진 금리를 따라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다 보니까 쓰러진다. 결국 쓰러진다. 그리고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부채가 높아진다는 것 뜻합니다. 부채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뜻은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니까 안 그래도 힘들고 외화보유고량이 달러나 이런 것들 뭐 유로, 위안화 뭐 이런 것들이 없는데
늘어난다는 겁니다. 사용하는 양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제가 스리랑카 무너지면서 스리랑카 같은 국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내년 돼서는 더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제일 유력한 거 뭐 레바논, 짐바브웨이, 아르헨티나, 뭐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돼서 중국과 1대1로 계약이 들어갔던 국가들은 더 위험하다. 무조건 나온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997년도에도 태국이 무너졌고 뭐 인도네시아 나머지 국가들 막 동남아시아가 다 무너지면서 한국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미노 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에서 교훈이 있어야겠죠.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 두 가지. 내 자산은 내가 관리한다. 홀드 월렛을 내가 관리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년 돼서는 스리랑카 같이 국가가 부도나는 국가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지금 100% 뭐 매수하고 100% 매도하고 단타치고 막 장난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끼셔야 돼요. 씀씀이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시고 남일이 아니에요. 짐바브웨 못 사는 나라잖아. 뭐 레바논 못 사는 국가잖아. 남일이 아닙니다. 데킬라 효과. 한 국가가 데킬라 먹고 쓰러져가지고 취해. 그러면 옆에 국가들도 40도 넘는 술 먹고 다 쓰러져서 취해. 취해서 다 쓰러져. 언제든지 우리 올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럴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자산시장이 지금 어떤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에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험 고조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